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한의 이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연말 시한을 언급을 하면서 자신들은 선제적 조치를 깨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미국은 이 화답을 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시간만을 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국내 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한 장기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뿐인 것이고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이 북한이 도발을 할 때에 그 책임을 미국 쪽으로 떠넘기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북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선 스케줄에 맞춰져 있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북한도 이 미국이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 이 국내 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한 장기라고 말을 하는 걸로 봤을 때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미국이 북폭을 갖다가 이 미국의 대선 스케줄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인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한다면은 미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발사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답은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ICBM을 반드시 발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북폭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북폭이 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미국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북폭이 필연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에 무역 적자가 매년 5천억 달러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천억 달러라면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한 600조 정도 되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 매년 무역 적자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역시도 그보다 작지 않은 금액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말하자면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이 쌍둥이 적자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보통의 국가라면은 부도가 나도 아마 국가 부도가 수십 번은 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미국이 지금 지구상의 최고의 국가로 번영을 저렇게 구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달러를 찍어내는 패권 국가로서의 국가적인 이익이 이 미국의 쌍둥이 적자의 손실을 커버하고도 남기 때문에 미국이 저는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사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핵을 완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국과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의 행동대장 노릇을 할 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면은 이 전 세계가 핵 도미노의 바다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번영의 바탕이 되는 군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을 용인해주고 싶어서도 자신들의 번영을 가로막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어차피 자기들도 핵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핵 같은 경우에는 북폭으로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북폭을 하려고 했다면은 진작에 북폭을 했겠지 왜 여태까지 북폭을 하지 않고 끌고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미국이 왜 북폭을 여태까지 하지 않고 여태까지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미국이 아직까지 이 북폭을 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중국이 되겠죠. 이 미국으로서는 북폭을 할 때에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폭을 할 때에 중국을 북한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이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을 압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데드라인을 미국의 대선 스케줄에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선 때까지 북핵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다면은 이 트럼프로서는 미국의 내년 대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쯤을 저는 유력한 북폭의 시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겨울에도 북폭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만약에 겨울에 북폭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북한이 이 핵을 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핵뿐만 아니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탄 같은 경우에는 방사포 같은 데 섞어가지고 얼마든지 손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겨울에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 북서풍을 타고 이 방사능이라든지 화학물질 같은 것이 한반도로 전역을 쉽게 퍼질 수가 있는 것이고, 심하면은 일본 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보다는 만약에 북폭을 선택을 한다면은 내년 봄을 유력한 시기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결정적인 도발은 하지 않으면서 이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핵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도화시키면서 내부적인 힘을 응축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도 언제까지 이 중국만 믿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 대선이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로서는 가만히 있게 되면은 결국은 맞게 돼 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입장에서 최선책을 택한다면은 이 가만히 앉아서 맞기보다는 이 데드라인 때까지는 최대한 자신들의 힘을 기르면서 있다가 그 데드라인 근처에 왔을 때에는 이 미국을 위협해서 미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이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겁만 먹고 앉아가지고 ICBM을 발사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반대로 적극적으로 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 김정은의 입장인 것이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진짜로 ICBM을 발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미국의 입장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핵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을 이 핵 완성국가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는 미국을 건들지 않으면서, 따라서 미국의 공격을 피하는, 그렇지만 동시에 미국을 최대한 위협을 해서 미국이 물러서고 싶은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도발, 말하자면은 김정은으로서는 살기 위해서 한 가닥 이 희망 섞인 도발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이거 공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말하자면은 분명히 공격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만은 공격을 하게 된다면은 이 국제적인 여론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도발을 저는 북한의 이 실제 인공위성 발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탄두 부분에 인공위성을 탑재를 하면 인공위성이 되는 것이고, 핵탄두를 탑재를 하면은 핵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위성 기술과 ICBM 발사 기술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북한이 실제 인공위성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까지 미사일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레이더파 같은 경우에는 직선파기 때문에 이 지구는 둥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미국을 지구에 맡겨가지고 이 겨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이 ICBM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 위로 이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이 유도를 하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공위성을 확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인공위성을 확보를 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공위성하고 ICBM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대기 재진입 기술인 것입니다. 위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지만은 ICBM 같은 경우에는 대기 재진입 기술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이 북한이 대기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은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대단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위협을 해가지고 미국의 공격을 막는 것이 북한의 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이 미국을 위협을 해가지고 미국을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북한의 의도가 상당수가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그것을 참기 어렵기 때문에 공격에 나서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북한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에서 실질적으로 신호를 보내오면서 북한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군사위성이 아니고 기상위성이라고 우긴다면은, 한편으로 본다면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클 전쟁일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아무리 이 기상위성이라고 우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은, 그런데 아무리 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바로 이 북한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분이 약해진다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북한이 얼마 전에 그 방사포를 발사를 했을 때
이 아베가 그것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베를 비난을 하면서 조만간에 그 가까이에서 실제 탄도미사일을 보게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본다면은 이 일본을 넘기게 되는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못하고 반면에 이 미국의 공격 명분만을 줄 수 있는 그런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미국을 위협을 해 가지고 미국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나 이 미국이 공격하기에는 명분이 좀 약한 그런 실질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 북폭을 피할 수 없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 벼랑 끝의 전술이 얘기인 것이고, 이 미국의 입장은 다른 것이죠.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어차피 맞을 북폭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도발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조만간에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